원일이TV 131번째 이야기입니다.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에요.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 연결식의 형식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한다. 가족장으로 치러라. 청와대 국민청원 사후명자가 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 장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주말인데도 기일을 잡아서 각하 처분을 내렸죠. 법적인 판단을 놓고 국민 여론과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모든 게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사상 처음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무엇이 법적으로 맞는 판단인지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어쨌든 논란 속에 서울시 장례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박원순 장례식을 계기로 우리 국민은 그동안 몰랐던, 또 크게 알 필요도 없었던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처럼 서울시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식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 거기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이런 사실들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장례식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기각이 돼서 그 법적 기준과 원칙을 따져보고 난 뒤에 저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 5일장,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서울시의 장례 결정 과정은 모순 그 자체였다. 그것이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3배 육박하는 데는 그런 법적 이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 장례식은 법치 행정이 아니라 정치 행정이었다. 법치가 아닌 인치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재확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민과 가족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반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스스로 택한 자살이란 방식으로 비겁하고 수치스럽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서울시와 집권 여당은 그런 박 시장을 비호하고 미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2차 가해, 3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서울시장과 측근들의 소리 없는 공범의식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거행된 오늘, 저는 불편하지만 그 진실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해보고자 합니다.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폄훼하거나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발전하려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서울시 장례 5일장은 유족과 서울시가 협의해서 행전안정부의 정부 의전 편람을 따져보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행안부 편람이란 용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요. 그 아래 부처마다 내규가 있습니다. 그 내규 운영 방침을 나열한 것이 편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장, 그러니까 이번처럼 서울시의 장, 행안부 편람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장, 기관에서 치르는 그 공식 장례는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기관 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거행한다. 박원순 시장을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로 봐야 할까요? 기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데 사망한 경우일까요?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논의 과정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의혹만으로 박원순 시장 9년간의 성과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요건입니다. 서울시는 장례 결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서 행안부의 정부 의전 편람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편람에는 정부의 장은,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공식 장례는 이런 뜻이에요. 행안부와 청와대 등과 협의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정부 부처의 장관급이니까 서울특별시 장례를 치르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사안이란 유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장은 정부의 장례가 아니고 지자체의 장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논란은 법원으로 갔죠. 서울시민 227명이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 형태로 치르는 것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행정법원이 휴일이지만 이례적으로 기일을 잡았죠. 당장 하루 뒤에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가처분 신청 결정을 휴일이라고 미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문이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재판부는
장례를 치르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자체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건데 본안소송인 주민소송 없이 가처분 신청부터 한 것은 내용이 애매모호하니 기각한다. 판사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니까 제가 좀 거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으로 장례 치르는 걸 막아주세요. 이 가처분 신청은 넓은 의미로 보면 주민소송 개념입니다. 지자체가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데 이거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 주민은 감사를 먼저 청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은 일종의 주민소송일 텐데 그러려면 주민의 감사 청구가 선행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감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즉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가처분 신청이다. 고로 기각. 판사는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장례 비용도 논란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시민들은 10억 원을 웃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장례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2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2억 원은 장례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일 거고 주말에 동원되는 그 공무원 인건비 이런 거 계산을 해야죠. 10억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2억 원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다. 이 정도 추론은 가능합니다.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법원도 판단을 내려준 건 아니죠. 다만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본안 소송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고 감사 청구라는 선행적 조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고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러니 기각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르는 게 합법이라는 거냐 불법이라는 거냐 이 질문이 핵심인데 합법 여부는 법원도 답을 안 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서울시가 법적으로 장례식을 따져보고 논의한 흔적이나 정황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측근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한 겁니다. 법치 행정을 한 게 아니고 정치 행정을 한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서울시가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장례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꼬집는 이유입니다. 분향소를 설치하고 5일장을 치르고 노제까지 계획을 했었죠. 이 대목은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서울광장 분향소에 16,000명 넘게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종 집회에 금지 조치 내리고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한 서울시예요. 박원순 시장 5일장은 코로나가 비껴가나 봅니다. 이런 비꼬는 말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논란 속에 서울시는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조사. 경찰이야 피고소인이 자살을 했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이죠. 그런데 시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이런 신용이라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피해자는 같은 시청의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시 어떻게 했습니까? 대대적인 추모 열기를 고조시키면서도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을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강조해 왔어요.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을 굳건히 이어나간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 시정 철학이라는 게 무엇이고 실제 행동 철학은 어땠는지 참으로 공허한 약속입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서울특별시장 장례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뒤늦게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을 둘러싼 찬반 갈등, 그리고 이어지는 2차 가해 논란,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상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거대 여당의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선택적 침묵이에요. 장례식, 연결식으로 이어지면서 추모하고 애도하는 목소리는 쏟아졌죠. 그러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전직 비서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말뿐입니다. 박원순 시장 5일장을 치르는 내내 진보 진영이 그토록 강조를 해왔던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주의 아예 실종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여성계 출신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 연합 상임대표 출신인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차려질 때부터 장례식장을 지켰는데 성추행과 관련된 말을 끝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출신인 정춘숙 의원, 박원순 시장님, 내 선배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글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백혜련 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건의 본질인 성추행 의혹과 피해자에 대한 언급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친여성향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이 글 보고도 믿기질 않습니다. 난중일기에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제사도 지내면 안 되는 건가요? 관노, 이순신, 박원순 어떤 상관관계,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친여성향 역사학자 전우용 씨의 옹호는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 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과 연결식을 전후해서 추모와 애도라는 위력 앞에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범죄는 사소한 일이 돼버린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생을 마감하고 떠난 날, 이제는 차분히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 여당은 침묵한 채 애도와 추모만 강조하고 있어요. 진보 진영은 선택적 분노로 지각 성명을 내는데 급급합니다. 주무부처라고 할 수도 있는 여성가족부는 아직 논평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아닌 지지자 여론만 쫓는 행정으로 장례식을 결정했어요. 범여권과 정부 그리고 서울시의 이런 모습에서 전 박원순 시장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최소한 공범의식에 빠진 위정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피해자가 꽤 오랜 시간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 그녀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공범의식에 빠진 위정자들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선의 삶, 이중잣대의 삶을 살다가 비겁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정치인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떠났지만 우리는 그가 남기고 간 많은 과제를 떠안고 더 큰 고민에 빠져 있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